그러니까 세계 6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화석연료 의존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린 에너지라기보다는 회색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의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로 잡더라도 한 8%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진정한 의미의 그런 순수 재생 에너지로 보자면 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20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약 2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인 거고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본적으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유관 민간 기업들이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인데요. 태양광 발전은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3기가와트급 발전 설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클러스터 인근의 군산 해상에서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약 4기가와트급의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전 세계의 석유 종주국 또 석유 에너지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를 상장시켜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른바 탈석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한 투자처로 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엑슨모빌이라든지 토탈과 같은 이런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가면 갈수록 이 전기차나 수소차 산업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서 기존의 석유 시추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 쪽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까지도 지금 뛰어들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그 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좀 늦은 편이었는데요.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가운데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화석연료 의존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린 에너지라기보다는 회색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의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넓은 의미 광의의 재생에너지로 잡더라도 한 8%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진정한 의미의 그런 순수 재생에너지로 보자면 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야심차게 3020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3020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약 2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인 거고요. 이 20%는 지금처럼 넓은 의미의 재생에너지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풍력, 태양광 위주의 그런 이제 발전 용량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인데요. 먼저 태양광 발전은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3기가와트급 발전 설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클러스터 인근의 군산 해상에서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약 4기가와트급의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3기가와트, 1기가와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의 발전량인지 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합쳐서 이제 4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이 4기가와트 정도면 우리가 원전 4개를 건설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정도의 발전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3020 계획에서 목표로 삼는 태양광 발전의 9%, 또 전체 재생에너지 목표량의 약 10% 이상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실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언론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원전과 비교했을 때 그 건설 단가에 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이 상당히 떨어질 거다. 또 정부의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이제 이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언론들의 보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장돼 있거나 왜곡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일단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는 물론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R&D와 같은 연구 개발을 또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기본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채산성을 따져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있는 구조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유관 민간 기업들이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한국이 태양광과 관련한 또 전기차라든지 또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산업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고요, 이미. 또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CS 윈드라는 세계 1위의 풍력 타워 건설 업체가 또 한국에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그 관련 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또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참여하거나 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쓸데없이 원전 짓는 거에 비해서 정부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기우이고요. 이미 사업성을 따져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원전을 짓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낭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투자하지 않은 단계에서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어서 좀 왜곡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원전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중도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인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바로 비교를 하면 원전은 이미 거대한 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 충분히 더 높은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가까운 예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어마어마한 이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요. 이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 그러니까 원전 발전 비용이 한 $60 이상인데 비해서 풍력 발전은 $30 선까지 내려가는 이런 이제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지원하면 충분히 그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비교할 때 언론들의 보도에서 상당히 좀 허점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원전 발전 단가를 계산할 때는 흔히 말하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사후 가능성, 또 한편으로는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등을 처리, 관리, 보관하는 이런 비용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른바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해서요, 잠재적인 어떤 사고 위험, 또 한편으로는 이런 폐기물의 처리 관리 비용, 원전을 건설할 때에 따르는 어떤 정치적 갈등 또 사회적 갈등, 이런 비용까지 사실 고려하면 사실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세계적으로 보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전 발전 단가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분명히 재생에너지 산업 규모가 커지면 바로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그런 현 단계에서 그리고 뭐 실질적인 어떤 비용들을 축소시켜서 원전의 실질적인 비용들을 축소시켜서 이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분명한 왜곡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종주국, 석유 메이저 업체들도 지금 탈석유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그 방향에서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에 뒤처져 있는 한국이 이 에너지 전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기회의 땅이 새만금 산업 클러스터 단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선대인 TV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